생생한 뉴욕 현지 이슈를 함께하는 시간이죠.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바로 3부 토크 아닙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2분기 성장률과 실적이 고점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나서기 전에 강한 고용 보고서를 보기 원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죠. 이번 주에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7월 신규 고용과 실업률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투자자들은 이번 여름 후반까지 고용 지표를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이미 테이퍼링에 나서려면 고용과 물가 목표치에서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두 부분에서 진전이 있는 건 확인했지만 고용은 상대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께서는 테이퍼링에 나서기 전에 강한 고용 보고서를 보기를 원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번 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는 한 78만 8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85만 명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이고요. 반면에 실업률은 지난달에 5.9%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에는 5.7%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윌러 이사도 전날 좀 이야기를 했지만 8월과 9월도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등 고용 지표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고용이 지금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전망이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만약에 진짜 100만 명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은 어떨지요? 앞서 두 달도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고용이 100만 명에 넘어서서 서프라이즈를 보일 거라고 지금 점치 시점은 결국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100만 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경우에 이제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지표가 너무 약할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따른 그런 봉쇄 우려나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지금 엊그제 나온 게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이번 주 서비스업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최근에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거랑 이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제조업 지표,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날 발표됐는데요. 59.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월가가 예측했던 60.6, 60.8을 밑돌았고요. 전월에 60.6도 밑돌았습니다. 이게 14개월 연속 그 확정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확장세 자체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64.7로 이 지수가 1983년 12월부터 작성이 됐는데요.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연속해서 3개월간 60을 웃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들어서 60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 앞서 저도 프로에서 좀 들었는데 중국 제조업 경기도 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월간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차이신의 자료를 보면 지금 50.3으로 이게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도 좀 PMI가 전날 발표됐는데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4일에 서비스 그 PMI 지수가 또 발표됩니다.
이게 지난달 초에 지난 7월 7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초 시장 전망보다 좀 밑돌고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시 조정이 빌미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이 지수를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델타 변이가 지금 엄청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봉쇄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물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정시 자체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하고 미국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에 따르면 S&P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견조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지난 7월 19일로 끝난 그 7일 평균 환자 수에 비해서 최근에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29%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왜 충격을 받지 않느냐 보니까 델타 변이 확산세를 투자자들은 미국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지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확진자 수 평균이 한 59만 6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게 전주 대비로 보면 한 1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을 빼고 나면 한 전주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미국만의 문제라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특히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면적인 봉쇄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이 지금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그 알러레기 전염병 연구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델타 변이 상황이 좀 심각하기는 하지만 봉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전날 ABC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요. 이 발병 자체를 분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난 겨울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토마스 리라는 분은 신규 입원율도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와는 별개로 보건당국의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일단은 델타 변이에 대한 긴장감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뉴요커들의 긴장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뉴욕이 금융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공연 전용 공간인 링컨 센터에서 You Are Here라는 그런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계 포클로 거장인 한대수 씨가 이제 출연을 해서 저도 가서 같이 보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았고 그리고 공연 직전에 제가 그 저녁을 하러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인근 식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상당히 있는 식당인데도 대기하면서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목격이 됐습니다. 네. 그 한대수 씨 공연을 보셨다고 하니까 진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네. 내용 얘기해 주셔서 정말 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 사실 요즘 국내 시장도 그렇고 그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이 중국 정부의 그 기업 규제에 대한 강화, 지난주에는 빅테크 사교육 금지, 오늘은 이제 게임 업체까지 불똥이 터졌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를 조금
바라보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느 쪽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 종목 등의 그런 조정에 뭐 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나 박연 헌팅에 나서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다는 좀 직설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빌 라일리 정권의 전략가로 계신 마크 그랜트라는 부분은 바보처럼 굴지 마라 라는 그런 표현까지 동원해가면서 중국 주식을 박연 헌팅할 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그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고요. 이분이 표현은 뭐 중국 기업의 재무적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중국 증시 투매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 같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도 이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등록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판 후보인 DD 글로벌 그 상장 이후에 중국이 보여줬던 교제 행위와 그에 따른 미국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른바 그 돈나무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중국 주식을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지금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주목해야 될 일정이나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김동석 유권자 연대 대표께서도 한 말씀해 주신 걸 들었는데요. 미국 의회가 이제 여름 휴회 기간에 들어갑니다. 8월 9일부터 한 9월 10일까지 아주 장기간 휴회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 이제 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역주에 내려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관련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가 이제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요. 이 기간에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1초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가족계획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나 지금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시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세입자들이 그 집세를 내지 못해서 거리로 내몰릴 우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수백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1일까지 강제 그 퇴거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제 더 이상 관련 유예 조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프린스턴 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31개 도시에서 45만 1천 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고요. 미국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40만 명이 임대료를 체납했고 360만 명은 향후 2달 안에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퇴거 조치가 본격화되면 미국이 또 한번 파장이 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웰러 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연준의 웰러 이사께서 전날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테이퍼링이 이르면 오늘 10일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연준에서도 집행부에 소속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생각인 걸 전제로 했지만 고용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발표될 준비가 준전이 있다면 테이퍼링이나 긴축을 발표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당한 진전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를 말씀하셨는데요. 8월과 9월에 고용이 상당 부분 호전되면 10월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합연평에서 윤영숙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파원님, 그 이제 질문지에는 없던 내용인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뭐 약간 연준의장 임기가 내년 2월인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후임으로 브레이너드 이사 얘기도 좀 오르내리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설마 지금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그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제가 뭐 뉴욕 한국은행 소장님도 좀 뵙고 관련 또 뉴욕과 좀 관계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했다. 누가 와서도 지금 파월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 같다. 근데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파월 의장이 워낙 강경하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초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제부터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나 그런 게 파월 의장의 공언대로 공언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연임도 결정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돌발 질문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정말 뉴욕 현지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원래 7월 말에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지금 아직 계속해서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줄어서 최근에 미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 요인을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경기도나 우려를 반영하는 거다. 그 현지에서는 최근에 미국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이 수급적 이슈, 그 다음에 또 경기적인 요인, 그 둘 중에 어느 쪽 요인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오히려 박 진행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고 채권 전문가이신데요. 여하튼 일단 수급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과연 지금 미국 채금리가 과연 지금 실질 금리 베이스로는 사상 최저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이럴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니고 경기 확장세의 둔화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걸 감안하면 채권 시장 자체의 그런 수급 요인도 금리를 끌어내린 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 금리 상승에 베팅해왔던 투자자들의 그런 스퀴즈성 그런 포지션 변화도 일부 반영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진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질문하시고 나니까 저도 그 사이에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싶은데요. 더 여쭤봐도 되죠? 한 가지만 저도 네,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서 좀 더 금리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배경은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금 MBS만이라도 조금 먼저 매입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도 지금 30몇 년 만에 최대치 상승률을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도 테이퍼링을 부동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윌러 이사도 지금 만약에 테이퍼링이 실시가 된다면 지난번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카플란
연원 총재께서도 그동안 MBS의 경우에 그 불이 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카플란 총재께서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하신 연원 총재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MBS만이라도 지금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느끼는 집값 상승의 그 체감 정도는 상당합니다. 저희들 주재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그 집세 부담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집값이 뭐 지수로는 뭐 몇 % 올랐지만 거의 뭐 2배, 3배 오르는 게 지금 허다합니다. 투퍼님 이거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거 네. 죄송하네 괜히. 근데 진짜 궁금한 것 같아. 이게 최근에 미국 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 때문이다라는 얘기들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그 소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매 가격은 좀 꺾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중고차 시장 가격도 좀 안정세다. 그러면 이제 물가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뉴욕에 현재 계시니까 진짜 최근에 중고차 시장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중고차 시장은 상승세는 일단 주춤해진 것 같은데 여하튼 중고차 물량이 부족한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앞서 그 연블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여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우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지표 지수 움직임에서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격에 전가시킬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돌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뉴욕의 현지 분위기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네,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님 오늘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